자, 627페이지. 자, 횡령죄입니다. 자, 1번 문제. 작년도 경찰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부동산을 공동 상속한 자들 그랬어요. 자, 그 중에서 1인이 혼자 점유하던 중에서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임으로 처분했다. 자, 그 1인이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처분 권한이 없죠. 그래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처분 권능이 있어야지 횡령죄 되는 것인데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자,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이 돈인데 금원은 보통 불특정물이지. 불특정물인데 명목을 정해주면 자,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써라 라고 명목을 정해주잖아요. 그럼 이 금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정물로 바뀌어요. 특정물로 용도가 바뀐다 이거예요. 자, 보관하던 중, 즉 타인 재물 보관자가 된 거죠. 그 용도와 무관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횡령죄가 되는 거죠. 자, 3번 대표이사한 피고인, 대표이사라 그랬습니다. 자신 채권자의 자기 채권자인 을에게 담보로서 갑회사의 정기 예금의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즉시 배임죄가 돼요. 배임죄. 배임죄는 위헌범이에요. 위헌범이기 때문에 질권 설정해주는 순간 기수가 돼버려요. 자, 회사에 대한 담보가 아니고 자기 개인 채권자에 대한 담보, 회사 담보를 줬기 때문에 그 즉시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줄. 동의하에 그 정기 예금 계좌에 있던 그 돈이 인출되었어요. 인출된 것은 또 다른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치? 그 인출되었을 때 결국 회사가 손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의해줬다는 것은 질권이 설정되어가는 과정을 하나의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인출되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새로운 피해법이 없어요. 이 부분은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는 않고 배임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답이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순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나와있죠? 맨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순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했을 때 그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맞죠? 판례 바뀌었죠? 그래서 명의신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명의신탁은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이자간 명의신탁, 그 다음에 2번 3자간 명의신탁, 3번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는 3자간하고 계약 명의신탁은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된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자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횡령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횡령이 되는 것은 요 1번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횡령죄가 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어업면허권을 양도했죠. 채무자가 양도했죠. 그 어업면허권이 아직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해서 보상금을 탔어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것이 횡령죄가 돼요. 그치?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 다음 2번 가보시면 송금절차 착오 나와있지? 이 착오로 인해서 자기 계좌에 입금된 돈, 이 입금된 돈이 바로 보관자가 된 거지, 보관자가 된 거예요. 그 돈을 함부로 인출해서 쓰게 되면 이것이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도 보시게 되면 입금된 돈은 신익직상의 보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위탁관계를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역시 우수상인 유치 명목 말씀드렸지? 동그라미가 되고요. 같은 문제니까 지울게요. 자, 4번 봅니다. 채무자갑은 채무총액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줄 것으로 믿고가 바로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다. 이렇게 판례가 보았죠. 자, 그래서 채권자 을이 갑에게 액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수표를 건네주었다. 그렇죠? 건네주니까 이 사람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보관자가 된 거예요, 보관자가 된 거예요. 그 관계는
조리에 의한 위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 일부를 찢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밑에 4번 가볼게요. 자,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던 자가, 그치? 자기가 보관 중인 회사 자금, 그 회사 자금을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횡령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대표이사는 이때 이 대표이사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이중적 지위. 그것이 이제 대표자라는 지위 플러스 개인적인 채권자로서의 지위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채권자의 지위를 실행해 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이 따라서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 자, 나와있지? 마지막 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법률상을 다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절도죄, 이 점에서 절도죄와의 점유하고는 좀 다르죠. 점유는 뭐지? 점유는 그때는 사실상의 지배지. 사실상의 지배에 국한했지. 근데 요 횡령죄의 보관이란 말은 절도죄의 점유보다는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여기 포함되니까. 이것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의 점유와는 약간 달라요. 횡령죄나 배임죄는 위헌범위다. 맞죠? 그 다음 3번 보시면 차량을 보관하고 이 차량 타인 차량이지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 사실상 처분하게 되면 이것이 횡령죄가 돼요. 틀렸어요. 반드시 이 차량의 차량의 등록 명의자일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틀렸어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스 차량이지? 예를 들면 리스 차량 이거를 임의로 처분하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 네, 4번 볼게요. 타인의 부동산을 명신탁받아 보관 중인 자가 그랬네요. 자, 밑에 줄. 그 부동산에다가 근저당 설정해버리잖아? 그러면 횡령죄가 기수가 돼버려요. 일단 끊고. 그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게 되면 별도로 횡령죄가 돼요. 왜냐하면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 됐죠? 맞는 말이지? 자, 다음 페이지 4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 자, 1번 풀었어요. 횡령죄 안 돼요. 왜냐하면 공동 상속한 1인이 다른 상속자들의 상속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요. 횡령죄 안 되고요. 자, 원인무효 같은 경우는 보관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지. 그 다음 3번 보시면 사용처에 관한 증빙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했고 그랬을 때 또 개인적인 용도로 추단해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횡령이 돼요. 그 다음 계약명신탁 아까 말씀드렸잖아. 계약명신탁 횡령죄 배임죄 안 된다니까요. 틀렸어요.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5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원래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이 있었어요. 그 자금이 있었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썼어요? 그래, 교비회계의 자금을 위해서 썼어요. 자, 교비회계의 자금에 속했던 것을 교비회계의 자금을 썼기 때문에 함부로 쓴 것이 아니지, 그치? 횡령죄 되질 않아요. 정답은 1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울게요.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자,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탁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위탁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아요. 자, 통상적인 실적급여가 있다. 이게 시책비거든? 시책비는 무슨 말이다? 용도가 특정된 물건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함부로 썼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자, 7번 갑니다. 6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채권 양도인이 양도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 그랬어요. 금전. 자, 이
이 금전이 누구 건지 아세요? 이것은 양수인 소유야. 양수인 소유. 양수인 소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준 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수령했다고 했으니까 이 채권 양도인은 뭐가 돼요? 보관자가 돼요. 보관자.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양수인의 승낙 없이 함부로 썼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이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 그래,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던 자가 자기 개인 채권 변제 충당했다라고 했을 때 횡령죄 되지 않는다 했잖아. 그렇지? 아까 했어요. 이건 이중적 지위라고 했어요. 이중적 지위. 그렇기 때문에 지울게요. 자, 3번 볼게요. 자,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으로 나누어 사용하려고 비자금을 썼다라고 했을 때 횡령죄가 되죠. 임으로 썼기 때문에. 그 다음 우수상인 유심히 말씀드렸지? 지울게요. 7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 교부받아 이를 소지했다 했어요. 소지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보관자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담보 설정했기 때문에 보관자가 지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권한을 초함으로써 위탁에 따른 신인관계를 깨뜨린다는데 본질이 있다는 견해가 따르면 이게 무슨 견해인지 아세요? 이것이 이제 권한 초월이다 보니까 이것을 월권행위설이다 이렇게 불러요. 월권행위설. 이건 소수래 소수설. CF. 우리 통설과팔은 뭐지? 영득행위설이지. 영득행위설이 다수설이자 판례지 판례. 이걸 영승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런 견해가 있는, 이런 소수의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은 패스하시고, 순수 이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단 공부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판례부터 보시고, 다음에서 답이 안 나면 이제 2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건너뛰고요. 3번 가볼게요. 출자 지분이 2인에 기록되어 있던 유인회사의 대표사원이, 자, 대표사원이 있네요. 자, 보관 중이던 회사 재산을 승낙 없이 개인 용도로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관자이기 때문에 쓰게 되면 이 횡령죄가 되는 거지, 그치? 틀렸단 말이에요. 이제 4번 볼게요. 자, 보관하던 자가 역시 함부로 돈을 인출해서 소비하고 있지? 그럼 당연히 보관죄가 횡령죄가 되는 거죠. 답은 4번 돼요, 4번.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4번 나오죠. 이제 2번 한번 가볼까? 월권 행위설에 따르게 되면 일시 사용 또는 손괴 은닉의사로서 점유를 처분했을 때는 횡령죄가 된다. 이렇게 된다. 월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영득행위설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치? 해설 참조하시고요. 해설 참조하시고. 이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경찰 시험은 8만 나오기 때문에. 자, 4번 가볼게요. 8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했잖아, 그치? 질권 설정해 주었다, 그치? 동의하에 인출했다. 배임죄밖에 안 된다 했어요. 틀렸다. 답은 1번 나왔네, 그치? 지울게요. 자,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법률상 모두 포함한다 했어요. 따라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가, 그치? 이것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를 할지라도 보관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의로 인출하게 되잖아. 돈을 임의로 인출하지? 그럼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이. 자, 3번 가볼게요. 자, 명예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토지 수용 보상금 일부를 소비했다. 그럼 당연히 횡령죄 되겠지, 그치? 자기 게 아니잖아. 수탁자가 자기 게 아니잖아. 신탁자 건데, 그치? 자,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했다. 이거 뭐가 되지? 횡령죄 되는 거지. 횡령이 되는 거지. 그러면 뭐가 돼요? 경합범이 되는 거지, 경합범. 근데 이렇게 공부한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야. 근데 이것이 이제 틀렸어요. 왜냐하면 해설 나와 있을 거예요. 봐. 여기 별도로 횡령죄 된다는 것이 옛날 판례였거든. 근데 그 선생들 중에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책을 많이 쓰니까 이 판례 알지. 이 판례는 똑같은 판례입니다. 요 2014년 6월 69928 전합적 판결에 따라서
이 전에 사법제 판결이 뭐냐면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판례가. 근데 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이 판례에서 요 2000도 3, 4, 6, 3 판례를 얘기하면서 이 6, 3 판례가 바로 뭐였어요? 중간생략 등기형 그 명의신탁 판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치?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봐봐. 그러면 이 명의신탁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자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면 일부를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반환가액은 별도 횡령이 된다.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에는 맞았어요. 옛날에는 맞았는데 요 2016년도 판례에 따라서 이 판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횡령죄 되지 않는 거로.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이제 앞으로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틀린 거예요. 답이 몇 개예요? 답이 그래서 2개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 만약에 이것은 출제자가 모르고 내게 되면 이거 소송 걸리는 거예요. 소송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정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판례 꼭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그러니까 과거대로 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쓸 수 있었던 항목에 대해서 밑에 줄. 교비회계 자금의 비용을 썼잖아. 그치? 앞에서 출제가 됐잖아. 교비회계 자금을 통해서 원래 교비회계 자금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영득의사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그 말은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이 앞에서 나왔어. 한번. 몇 페이지 판례인가요? 그게 문제 5번에 1번이야. 5번에 1번. 그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나온 거지. 2015년에 한번 나오고 2016년에 나오고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횡령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광업권은 권리죠. 권리이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아요. 맞는 말이.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동업자 사이에 그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지? 여전히 공유물이다. 공유물이다. 이 말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보관 중에 이것을 함부로 써버리게 되면 지분 비율에 따라서 횡령이 된다. 횡령이 되는 건 맞아요. 횡령이 되는 건 맞는데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 말이 틀린 거야. 전액에 대해서 횡령이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헌범이니까. 그래서 해설도 나와 있지.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전부에 대해서 횡령이 된다. 왜? 위헌범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중간생략 등기 나와 있지? 횡령죄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양도했다 하더라도 아직 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수령했잖아. 그렇지? 그럼 이 자기 돈이 아니거든? 면허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근데 이 돈을 일부러 생활비에 소비하였다면 횡령이 되는 거죠. 10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서 그 임차 공장 내에 그대로 두었다 그랬어요. 물건들을. 누구 거지? 예, 임차인 소유지. 요 물건은 임차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고, 임대는 뭐가 되지? 보관자. 신입시장 보관자. 조리나 신입책에 따른 보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함부로 매각하거나 반환 거부하게 되면 횡령이 된다. 이런 말이지. 자, 그 다음 시책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통상적인 실적급이다. 그 말은 특정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함부로 썼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지. 답은 2번이지. 3번 풀었습니다. 4번 가볼게. 자, 본사를 위해서 보관 중이던 돈이라 했잖아. 그렇지? 이것을 함부로 써버리게 되면 당연히 횡령되는 건 맞지. 자, 11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수의계약이다 했어요. 자,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을 부풀려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에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뭐가 된다? 횡령금이다.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타인 재물 보관자가 임의로 처분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는 거 맞습니다.
이건 뇌물자 아니야. 뇌물자 아니다. 뇌물은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 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이 뭐예요? 특정물이에요. 특정물. 그래서 반드시 요 특정된 용도대로 써야만 돼. 그 교비회계 자금으로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이게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 틀렸어요. 자, 보관하고 있는 자가 금융기관에다가 자기 명으로 예치했을 때 보관자가 되죠. 이 돈 함부로 쓰게 되면 횡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원인무효 말씀드렸습니다. 원인무효는 보관자가 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치? 처분하게 되면 횡령이 된다. 이랬어요. 안 된다. 틀렸지. 그치? 이 리스 차량이니까 리스 차량. 리스 차량. 그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치? 그러니까 캐피탈 소유겠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캐피탈 회사. 캐피탈 회사. 뭐 현대캐피탈 있잖아, 그치? 캐피탈 소유 명의 차량을 자기가 계약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캐피탈 회사에 동의받지 않고 팔아먹게 되면 이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답은 1번이에요. 자, 2번. 당일 운송수익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그 다음에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체결되었다 했는데 이 근로자가 이것을 함부로 처분하게 소비하게 되면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자, 3번.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이야, 재물. 재물만 객체가 되는 거예요. 재물만 객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은 객체가 안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객체가 되지 않고 오로지 재물만 객체가 되는 거예요. 자, 주금 납입 나왔네요. 주금을 납입했다라고 했을 때 이 돈을 바로 인출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잘 보셔야 돼. 바로 인출했어요. 이 주금을 바로 인출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회사 소유가 안 돼요. 바로 인출해버렸기 때문에. 회사 소유가 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 돈을 함부로 써버렸다 할지라도 회사 돈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횡령되지 않고 배임도 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지, 그치? 자, 13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대표이사가 근로자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잖아, 그치? 그 돈을 개인적 용도로 써버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횡령죄 되는 거지. 이거 누구 건데? 이거 근로자 건데. 그치? 다음, 2번. 회사 소유의 예금을 인출하여서, 이 회사, 인수를 위한 대금에 썼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횡령이 되는 거예요, 횡령. 그치? 이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로자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회사를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으로 봐요. 3번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탁받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했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부로 썼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횡령으로 봐요. 4번 볼게요. 자, 공유다.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주차장의 일부를 일인이 독점 임대하게 되는데 이 임차료가 누구 거지? 이거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소유잖아요. 전원의 공동 소유다. 공동 소유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 일인은 이 전원의 공동 소유에 속하는 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처분 권능이 있어 없어요? 처분 권능이 없는 거지, 그치? 없기 때문에 따라서 횡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 그래서 답이 횡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14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1번. 자,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을 뇌물로 공유하였다라고 했을 때 뇌물 공유죄 되죠. 뇌물 공유했으니까. 횡령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지, 그치? 여기 뭐지? 뇌물 공유는 뭐지? 임의로 처분했다. 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라는 사람은 타인 재물 보관자가 되는 거예요. 보관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죄 되고 횡령죄 다 되고 경합범 되는 거예요. 답이 1번 틀렸어요. 자, 2번 가볼까요? 가맹점 프랜차이즈계 사건 아시지? 가맹점주가 보관지인 물품 판매 대금 요도는 자기 소유다. 자기 소유 의무이기 때문에 임의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 않지. 그쵸? 다음 3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대금을 분담해대 그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낙찰이 이었고 그 명의자가 임의 처분했다. 이 명의자는 뭐지? 이 사람이지, 그치? 이건 처분 권능이 있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맞죠? 이건 처분 권능이 있는 것은 왜 횡령죄 되지 않니? 이건 자기 소유거든요. 자기 소유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 않아요. 자, 4번 가볼게요. 자, 동업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랬네요. 그 다음에 보관 중에 임의로 소비했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 전부에 대해서 횡령이 된다. 맞습니다. 자, 15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횡령이 되는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명예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횡령이 돼야 안 돼요? 아, 되지. 이거 뭐 이자가 명을 신다. 그치? 다음 포주 율락녀 사건 아시죠?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하게 되면 이건 누구 거지? 율락녀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율락녀 소유가 돼요. 그래서 횡령이 되죠. 자, 대표이사가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죄?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 여기까지 무슨 죄? 사기죄. 사기죄가 되죠. 요 돈을 사적인 용도로 썼대요. 이건 무슨 죄? 요 횡령죄. 대금을 횡령한 거잖아, 그치? 이 대금은 누구 거? 회사 소유. 이건 회사 소유. 그래서 뭐가 돼요? 경합범. 횡령이 됐냐를 물어봤지? 되지, 그치? 자, 4번. 수개 학교법인을 운영하던 자가 각각의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해서 썼지? 그치? 횡령된 거지. 그 다음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횡령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자기 건데? 양도담보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양도담보 설정자는 뭐지? 변제기 전에는 이게 설정자 소유가 돼. 설정자 소유. 양도담보 설정자의 소유가 된다고요. 채권자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직까지는 자기 거야, 자기 거. 따라서 이건 자기 소유라고. 자기 소유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질 않아요. 양도담보 법리를 아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건 기본 강의 때 한단 말이에요. 기본 강의 때. 답은 4번에 듭니다. 나와 있잖아.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자기 물건을 처분하게 된 것이다. 변제기 전에. 자, 16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레미콘 대금으로 써라 라고 용도를 정해주지. 그치? 그러면 이거 특정물로 바뀌어요. 특정물로 바뀐다. 이거를 자기 채권과 상계 처리했다는 말은 뭐지? 임의로 사용했다. 이런 말. 그래서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되죠. 그 다음, 자, 횡령죄에서 말하는 그 보관자의 죄인은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를 간다?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가? 이 권능 유무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동산하고 좀 달라요. 동산하고 달라서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동산 같은 경우는 점유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처분 권능이 있느냐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맞죠? 맞는 말이고요. 자, 마지막에 원인 무효자는 보관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미등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부동산을 현실로 관리 지배하고 있는 자가 보관자가 되죠. 틀렸어요. 그래서 이 보관자가 이 미등기 건물을 자기 명의로 하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네요. 자, 학교에 내는 수업료 있잖아요. 수업료 누구 돈 되는 건가? 그렇지. 내는 순간 학교의 설치 경영자 소유가 되지. 여러분들 학원 다녀보셨죠? 학원.
학원에 내는 학원비 내자마자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학원 원장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돈을 임으로 썼다 하더라도 내가 내 돈을 쓰는 것인데 횡령이 되나요? 안 되지, 그치? 자, 17번 갑니다. 다음 중 횡령죄가 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풀었잖아. 착오로 송금된 돈, 그 돈을 임으로 쓰게 되면 횡령되는 거 맞잖아, 그쵸? 맞으니까 답은 아니네요. 답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와 명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이게 무슨 거를 말하는 거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그 명신탁, 이걸 뭐라 불러요? 중간생략 등기형, 중간생략 등기형 명신탁이다. 임의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 되지 않는다는 거 배웠죠, 그렇죠? 맞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치? 예, 부탁을 받았는데 이 부탁 자체가 뭐예요? 부탁 자체가 바로 위탁관계. 위탁관계를 설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임의로 쓰고 그 다음에 막 밑에 막 근정 막 수정하고 그랬지, 그치? 그 과정에서 이건 횡령이 되는 거죠. 횡령. 적법한 종중 총의 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실상의 부탁만 있으면 위탁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4번 질문.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아까 말씀드렸지, 위탁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위탁관계가 없기 때문에 임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아요. 답은 4번. 그래서 답이 몇 번인 거예요? 답이 이제 2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2번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쵸?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11년도 문제였잖아요. 11년도 문제였기 때문에 그 6년도에 판례가 바뀌어서 지금은 답이 몇 개가 된 거예요? 2가지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횡령죄가 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문제. 자, 풀었잖아. 전혀 무관하다라고 했을 때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거 풀었지. 그 다음에 수탁자 갑이 보관 중이던 토지를 승탁자 승낙 없이 처분하게 되면 횡령되죠. 횡령. 이자가 명신이기 때문에 횡령이 되고요. 자, 미등기 건물도 마찬가지지.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해버리게 되면 횡령되는 거 맞고. 4번. 금전 수수를 사무처리 위임받은 갑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쓰게 되면 역시 횡령되는 거 맞고. 그래. 그래서 해설도 나와 있지만 이 금전은 위임자 소유가 되는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니고 위임자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 거지. 자, 19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1번 풀었잖아, 그치? 1번 풀었기 때문에 횡령되지 않고. 2번. 위탁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그 다음에 소유자에게만 친족 관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친족 상도를 적용하지 않지? 친족 상도를 적용하려면요, 이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소유자도 마찬가지고 보관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친족 관계여야 돼. 친족 관계. 지금 여기서는 다르다 했기 때문에 친족 관계가 아니지, 그치? 친족 상도를 적용할 수가 없죠. 자,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그랬는데 이건 누가 소유가 되는지 아세요? 요 돈은 영업자 소유가 돼요. 영업자의 소유가 돼요. 상법에 나와요. 상법에. 이것은 상법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영업자가 함부로 돈을 쓴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내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자, 리을 번 갑니다. 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자기의 자식 명의로 등기를 해두고 사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횡령이 되나요? 안 되지, 그치? 왜냐면 요 자식하고 자식은 위탁 관계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아버님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자기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자식 앞에 해놨다는 말은 그 원래 소유자, 이 원래 소유자와 자식,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위탁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자식이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 않지. 자, 4번, 5번. 변제에 공탁된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격려한과 동시에 제3자 앞으로 등기를 해댔다라고 했을 때
횡령이 된다? 횡령이 되지 않고 이게 배임이 돼요. 배임이 된다. 이런 말.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손해를 입혔어요? 여기 피해자 이 사람 앞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배신 때렸죠. 배신 때렸기 때문에 배신 때려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배임죄가 돼버려.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다 틀렸으니까 1번이네요. 자,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자,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랬네요. 자,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지? 그리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지? 그럼 뭐가 돼요? 배임죄 되고 횡령죄 되고 다 돼요. 다 돼요. 그치? 지위가 두 가지잖아. 사무처리자라는 배임죄 지위 하나, 보관자라는 횡령죄의 지위 하나, 그치? 그래서 그 돈을 함부로 썼을 때 배임죄, 횡령죄가 다 되는 거예요. 여기잖아, 그치? 사무처리자가 자기 개인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순간 여기까지 무슨 죄? 여기까지가 배임죄. 그리고 보관하던 자가 임의소비한 것은 횡령죄. 되는 거지. 자, 2번. 자, 위임자를 위해서 수령한 금전 그랬네요. 그건 내 돈 아니지, 그치? 위임을 받은 자가 아니고, 이거 틀렸어요. 요거 틀렸다. 위임을 받은 자 소유가 아니고, 위임자의 소유가 돼요. 위임자 소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쓰게 되면 이게 횡령죄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누구 소유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누구 소유냐? 답은 그래서, 2번 되는 거예요. 3번 볼게요. 타인을 기망했다. 그리고 보관 중이던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별죄가 된다. 맞죠? 경합범이지, 경합범. 그래서 기망하여 회사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 하였지. 여기까지가 무슨 죄? 여기까지가 바로 여기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보관 중 횡령은 별도로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경합범이 됩니다. 자, 4번. 자, 절도범으로부터 작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랬잖아요.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정을 알면서 했잖아, 그렇지? 보관죄가 되지. 보관죄가 되고 이때 그 소유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그 후의 횡령행위는 뭐가 돼요? 횡령행위는 불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해 법익이 없어요. 새로운 피해가 없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 않는다. 맞아요. 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21번까지만 할게요. 자, 다음 중에서 횡령죄가 되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하여 이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났어요. 자, 그 법인 대표자가 당의 법인 자금에서 당의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 비용을 주었어요. 횡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지금 이사를 상대로 지금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풀어서 이사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이사의 소용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이건 직무 범위 내다.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던 자가 그 다음에 자기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 이중적지위. 이중적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풀었어요. 이거 풀었기 때문에 지울게요. 이거 횡령 안 돼요. 자, 3번에 액면을 보충 할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래서 의뢰를 받았다. 위탁관계지. 위탁관계. 액면 백지인 약소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증권의 한도를 넘어서 임의로 소비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가 되는 거지? 배임이지, 배임. 위탁관계란 말 하지 말고, 위탁관계 확률 한도를 넘었잖아, 그치? 넘었기 때문에, 요거는 횡령으로 가지 않고 배임으로 갑니다, 배임으로 간다. 그래서 이 의뢰를 받고 100점에 교부받은 자는 맞아요. 타인 사무처리자. 타인 사무처리자라고 하는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도를 넘어서 보충하게 되는 거여서 손을 끼치게 되면 이게 배임죄가 돼버려요. 그 다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람이 뭐지? 이 사람이 양도담보 설정자지. 양도담보를 설정한 사람이지. 설정한 사람.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제기 전에는 여전히 설정자 소유다. 설정자 소유가 되는 것이다. 자기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제3자에게 함부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건 자기 소유물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횡령이 안 돼요. 횡령이 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여기도 틀렸고. 답이 몇 번이지? 답이 다 틀린 거지. 다 횡령이 안 되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